여론조사 공정에서 공개한 조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공정에서 마저 이렇게 나오다니 놀라울 따름인데요. 해당 내용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총선이 한 달 정도 남은 지금 여론조사 공정에서도 윤석열 지지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윤석열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5%포인트 하락한 4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포인트 상승하여 56%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정당 지지율 또한 국민의힘은 하락세를, 민주당은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놀라운 것은 조국신당에 대한 지지도입니다.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 기간은 3월 4일부터 5일까지였는데요. 3월 3일 조국신당 창당대회가 열렸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치솟은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2배 정도 상승한 수치는 꽤 놀라운 수치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어서 더욱 놀라웠던 수치는 비례투표 관련한 수치였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안에서는 민주연합이 조국신당과 거의 유사한 수치로 나타났으며 국힘당은 압도적인 1순위를 가져갔습니다.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MBC 패널 조사와 비교해보면 어딘가 좀 이상한 수치입니다. 괜히 여조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구나 싶은데요. 민주당과 조국신당의 지지율이 비슷하게 흘러가자 일각에서는 조국신당이 민주당의 표를 빼앗아 가는 거 아니냐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고, 조국신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반응에 못마땅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같은 진보 개파끼리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총선의 핵심은 윤석열 심판입니다. 이 본질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것인데요. 언론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조국신당을 언급하는 것은 같은 개파의 갈등을 노리는 것입니다. 이미 조국신당은 창당대회까지 마친 상태이기에 더 이상의 갈등은 사실상 득보다 실이 많은 상황입니다. 정치 피로감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또 지난 대선의 패배 요인으로 꼽혔던 40대의 투표 포기임, 진보 성향이 강한 40대가 투표를 포기한다는 것은 민주당에게 큰 악재입니다. 정치평론가 사이에서도 전국민적 투표율이 높아야 민주당이 유리해진다,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토마토가 공개한 비례투표 관련 수치를 보면 40대 그리고 50대에서 조국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즉 조국신당을 뽑기 위해 투표장을 향하는 40대 그리고 50대가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조국신당은 지역구 출마가 없는 비례정당이기에 조국신당에 투표하러 온 지지층은 자연스럽게 민주당 지역구에 투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역구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또 앞으로 민심은 어떻게 변할지,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서운하고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는 싸울 때가 아니라 잠잠히 추세를 지켜본 뒤 윤석열 심판에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표를 행사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심판이 핵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 함께 살펴보시죠. 저는 이 정부가 좀 무서워요. 무서워요. 도대체가 국회에서 100석 정도밖에 없는데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150개 이상 가지면 무슨 짓을 더 할까? 이게 굉장히 저를 공포에 빠뜨리는 상상이거든요. 유승민 의원님은 제가 지난번에 150석이 의미가 있다, 여당이. 150석이 되면 입법권을까지 여당이 장악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0석 미만이 되면 그 다음에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탄핵이 가능하다.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뭔가 다르게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여당 150석 이상과 여당 100석 이하만이 의미가 있다. 현실을 변화시킬 거다. 어느 쪽이든. 지금처럼 야당이 180개, 여당이 120개 이 정도 나와가지고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을 거다. 그 점을 말씀드렸더니 봐라, 야당이 200석 해야 된다, 주장을 한다는 식으로 저를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뉴트럴하게 상황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